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14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665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 막판에 좀 크게 힘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외인과 기관들 매도하긴 했지만 2시 반의 기점으로 매도 물량을 크게 줄여내면서 어제 시장 상승세에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갤럭시 폴드 2차 완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T 업종들 크게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재료로 KH바텍과 같은 IT 부품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전일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신세계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 전일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959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7% 성장하는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백화점, 면세점, 또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다양한 분야의 실적 성장이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백화점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백화점은 약간 사양 산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지만 신세계 백화점은 기존점 매출 신장 그리고 판촉비 절감 등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된 것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최근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자회사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높은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5만 원, 손절날 23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장 전까지 약 16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장 흐름 어떨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49%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10포인트 빠지면서 어제 회복했던 2140선 이탈하면서 30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갤럭시 폴드 2차 완판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IT 업종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좀 엇갈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1,000원 빠진 51,600원대 바라봅니다. SK 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83,000원대에서 84,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다시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2만 5,500원대 예상되고 있고 네이버가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16만 원 선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나란히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예상되면서 여전히 39만 원대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1% 넘게 빠집니다. 18만 3,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24만 3,5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 이어갑니다. 0.6% 상승세 31만 9,500원대 그리고 신한지주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666포인트 바라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 하락세였습니다. 특히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약보합권 51,8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 HLB가 어제 시장에서도 그래도 좀 가장 강했습니다. 어제 2%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보합권 14만 2,200원대 그리고 CJ ENM은 프로듀스 101과 관련해서 계속 악재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보합권 15만 5,6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1% 가깝게 반등합니다. 20만
120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오늘은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임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휴재 강보합권, SK머트리얼즈도 강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제이프소프트 투자전략부의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김재성 팀장의 홍성그룹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1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이 벌써 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정의준 소장의 위니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6.65%, 그리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DPC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6.7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롯데정보통신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7% 가깝고요. 4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아미코젠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8%를 넘어갑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3위까지, 3위는 차동환 차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7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9.9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같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 이틀 앞서서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수익률 조금 더 높습니다. 12% 가깝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의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 수익률이요 80%를 넘어가고 목표가가 다시 한번 달성이 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성민 팀장의 종목을 수익률 2기회에서 알려드렸는데 이 아메코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률 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며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전일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이며 월요일 목표가를 이제 한옥거창 사이로 아쉽게 이제 달성을 못했는데 현재 이제 구간에서 이제 단기 가열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본다면, 아직 주봉상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으며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온다고 해도 크게 조정이 오는 게 아닌 현재 가격 부근에서 조정 후에 다시 2차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목표가 28,500원 그대로 유지하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일단 이청원 본부장님, 최근 좀 연말 맞이해서 배당주에도 관심이 많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말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언제나 배당주가 되겠죠. 그중에서도 고배당주. 참고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 배당률이 2% 정도 수준에 머무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3에서 3.5% 수준의 배당률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확정 수익을 기대할 만한 배당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13일인데 이제 12월 말까지 배당락이 있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특히 고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투자자의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고배당주라고 하는 해당 변수만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게 되는 리스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고배당주를 여러분들이 담되
기타 종목들은 역시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중에서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업종에 있는 기업을 편입한다면 그래도 연말까지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 오늘 장은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내일 옵션 만기예요. 이제 옵션 만기를 맞아서 일정 부분 변동성이 확대될 만한 구간입니다. 참고로 지난주부터 흐름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지난주 목요일까지 지수 자체가 215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은 단순하게 시장의 조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옵션 만기를 맞아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의 변화를 토대로 그들의 수익을 조금 더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방향성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옵션 만기 월, 화, 수목 중에 월요일은 하락폭이 나왔고 화요일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옵션 가격에서 스트랭글 매도라고 하는 포지션, 즉 지수 자체는 일정 부분 제한시키면서 시간 가치의 하락을 통해 옵션 가격에서 수익을 얻게 되는 양매도 포지션을 기본적으로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식시장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변수는 보이지는 않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 이제 서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개장 전 움직임을 보니까 큰 폭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지수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다면 내일이겠죠. 내일 지수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약세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수 자체의 큰 폭의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난 9월부터 시장이 분명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개선되는 만큼 오늘 설령 조정이 있다면 그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정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일 국내 증시 마감을 살펴본다면 매물 부담에 따른 보합권 등락이 이어졌으나 IT 업종에 대한 수급 개선세가 보이며 양증시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증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양상이며 이다음에 MSCI EM 지수 내 한국 주식 비중 축소에 따른 대규모 패시브 자금 이탈의 가능성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의 전진 여부가 외국인의 자금의 증시 이탈을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또한 바닥권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분할 매도 등 차익 실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금일장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업종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증시의 조정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부진했지만 전일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 통신장비 업종 등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유심 있게 봐야 할 것 같고 또한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전일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S맥 그리고 블루콤 등 시간에서도 좋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성으로 접근하실 분이라면 충분히 오늘도 유심 있게 봐야 할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보니까요. 오늘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미애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재룡산업이라든지 재룡전기가 급등세 예상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진양화학 같은 경우가 7% 이상의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는 정치 테마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급등 급락이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필요도 그리고 그만한 가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 모두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위해 공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한 준비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권이 아닌 총선입니다. 총선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존에 꽤나 유명했던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총선에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보다는 새로운 인물들 또한 점진적으로 한 명씩 두 명씩 얼굴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기존에 예를 들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련된 이월드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그 중에서도 언론과 기타 뉴스라든지 많이 대중화되거나 흔히 말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그런 인물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이월드와 같은 기업들, 즉 현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력, 그 강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의 주가 상승률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다. 5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씩 둘씩 나올 때마다 그들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고 거기에 조금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치 테마주는 언제나 조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도 높아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전체를 싣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한 번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섹터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섹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도 저도 역시 정치 테마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장 방지하는 것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한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장 전에 한번 재룡산업이나 이제 재룡전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아직 주 호가창 상으로는 이제 한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이 정확히 이제 시작되고 이제 봐야 알겠지만, 현재 전 고점 부근 이제 7,000원 부근 이제 돌파 여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감한 투자는, 정치 투자는, 정치 이제 인맥 관련주들은 너무 강하게 그리고 많은 비중을 굳이 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네, 11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IT 투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 214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KH바텍과 같은 이 IT 부품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 665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를 하면서 시장 크게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죠. 아시아나 한국의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낙점이 됐습니다. 어제 급등 나왔던 종목들 오늘 오히려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에 에어부산과 HDC 아이컨트롤스와 같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CJ ENM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프로듀스 투표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CJ ENM 고위 관계자를 정식 입건해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어제 상승세 나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종목이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7% 하락세 출발하고 있고 52,3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83,000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다시 시총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4% 약보합권, 어제 조금 힘을 받나 했더니 다시 제자리고요. 125,000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397,000원대에서 거래 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네이버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요. 3.4%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6,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총 3위권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급락세, 그리고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0.5%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8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약보합권 24만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0.6%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0.6%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1만 5,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신한지주 약보합권 4만 3,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0.46% 하락세 2131선, 코스닥 시장은 0.07% 약보합권 664포인트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4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 CJ ENM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죠.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16만 원 선에서 출발했는데 15만 3,6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위권 펄어비스 여전히 올라와 있고요. 5위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매지온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KMW 오늘도 반등합니다. 1% 가깝게 상승 5만 1,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휴젤이 다른 바이오 종목들과 다르게 조금 힘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39만 4,9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0위권에는 여전히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고요.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전자제품 그리고 부품의 제조 판매는 물론이고 도소매업, 정보통신에 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입니다. 기존의 접속 교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음성으로 변환이 되고 다양한 유무선 접속 기술의 진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현재 음성은 물론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영상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매출처인 LGU+와 SK브로드밴드 등이 수요 증가에 따른 통신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통신기기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해당 종목은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테마 종목입니다. 참고로 해당 의원이 지난 10월이었죠.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낸다라고 하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출판 기념회는 취소되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계에 진출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10월 이후 주가의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안철수 전 의원이 불출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 가격을 4,560원 제시해 드릴 건데 해당 가격은 지난 10월 1일 찍었던 고가입니다. 달리 말하면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손절 가격은 3,40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더구전자입니다.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소형 프레스 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카메라 모듈과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인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폰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보이고 있는 기술력과 공급의 원활함이 실적의 증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메라 모듈 사업은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 기술 산업입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모바일 기기가 가지고 있는 짧은 교체 주기, 고성능화는 카메라 모듈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전장 부품 사업은 결국에는 완성차라고 할 수 있는 국내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신차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가 보이고 있는 신차 효과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K5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가 다시 한번 외형이 바뀐 채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호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 시장,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그것은 곧 일정 부분의 낙수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더구전자와 같은 협력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동사가 올해 처음으로 주주 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얼마 전에 무상 증자를 시행한 것은 물론이고 올해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죠.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손익계산서 상으로 당기순이익의 일종입니다. 어찌 보면 주주가 가지고 가는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너스죠. 더군다나 확정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시행한 이 기업, 더구전자의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곧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7,950원,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그리고 더구전자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대창입니다. 1985년 11월 설립이 되었으며 1993년 6월 법인 전환 후 2000년 8월 한국증권업협회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동사는 이제 황동 단조품, 가공품, 황동 볼밸브, 냉동 볼밸브, 황동 분배기 등의 황동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합금 계열의 이제 비철금 금속 제조 업체이며 반도체,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 등 첨단 기초 소재로서 활용되는 황동봉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주택, 전자, 전기, 산업기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각종 밸브 및 정밀 부품의 생산 업종으로 산업이 이제 고도화될수록 수요의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제 코스닥의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SN테크 등을 이제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비철금 금속 섹터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핀 관련 섹터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핀이란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원자 크기의 육각형 그물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를 의미하며, 두께가 매우 얇고 투명성이 높으며 강도, 열 전도율, 전기 전도도, 신축성 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이제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으며, 상용화 시 이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태양 전지,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신소재로 아주 주목받고 있는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래핀 관련하여 나노메딕스와 스탠다드 그래핀, 미 셰일가스 그래핀 수처리 설비 수주, 그리고 국일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 양산 설비 계약 체결 소식 등 시장 이슈를 아주 잘 받는 모습입니다. 동사의 재무 상태를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연속 흑자 기록하였으며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계 기준 분기 실적은 다소 이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년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화 공장을 준공 후 설비의 완전 자동화와 생산 라인 일원화 체계를 갖추었으며 판매처 확보 및 판매력 확충, 중공봉, 고력 황동봉, 무연 황동봉 등 고부가가치의 이제 제품 매출 신장 등으로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모습으로 보아 재무 상태 더욱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박스권을 만들며 박스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평의 수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횡보 기간에 개인의 보유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외인 기관의 꾸준한 수급으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이제 최근 22평의 지지를 아주 잘 받는 모습이며 상승 모멘텀 또한 충분히 축적하는 모습을 보아 박스권 상단 이탈 시 좋은 주가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1,470원,
손절가는 1,1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KF입니다. 1983년 12월에 엔진 부품 대리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신규 선박에 장착되는 엔진의 실린더 라이너 생산 및 교체용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실린더 라이너의 경우 이제 설비의 자체 개발, 절삭 가공 툴의 신규 개발 등을 통하여 가공면의 품질 개선, 긴급 수요에 대응한 납기 그리고 단축 등을 시도하고 있겠습니다. 신조선용 시장은 이제 LNG 운반선의 수요 증가와 LNG 수요 상승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으로 발주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겠습니다. 동사의 이제 주요 매출 처로는 엔진 제조업체 및 선주사들인 HSD 엔진, 기후물산, 현대중공업그룹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케이프 인베스트먼트, 케이프 투자증권 등을 종속 회사로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동사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섹터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선 업체 부품 등의 기자재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군이며 최근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섹터는 삼성중공업 유주선 수주 소식, 선박 수주량이 이제 4개월 연속 세계 1위, LNG 추진선 발주로 인한 조선업종 이익 개선 기대감 등 시장의 이슈를 아주 잘 받는 모습입니다. 조선업종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계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 운항 기술 등 이제 미래형 선박 기술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원천 기술 등 기술 준비를 도입을 했으며 친환경 선박의 양적 성장에 따른 선박 기자재와 벙커링 등의 대두 외에도 미래 조선 산업의 미래로 불리는 스마트 선박에 대한 준비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6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를 찾아갔을 때 노르웨이의 실무진 간의 이제 양국 산업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며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지난 6월 자율운항 선박 개발 공동 연구,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모습입니다. 환경을 필두로 한 산업의 전방의 트렌드 전환기를 맞이해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다가올 황금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산업 전환기에 맞물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재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 이목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동사 이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6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25.6%를 이제 상승한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아쉽게도 이제 3.9% 감소, 단기수익은 무려 111.1% 증가했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주가가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해 급등한 모습, 그리고 꾸준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삼각수련 상단을 돌파한 모습이며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매집은 매우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2,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90원 아래로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S맥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수의 기대감에 현재 S맥이 12% 이상의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창호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화웨이라고 하고 있는 화웨이라는 기업, 그리고 SM액이 현재 유일하게 화웨이에 의한 공급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점 때문인데 우선은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어떤 기업인지.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생산하고요. 우리로 치면 LG U+나 SK텔레콤과 같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으로 올 1분기 기준 세계 2위였던
애플을 제치고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화웨이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마트폰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중국이라고 하는 내수 시장을 넘어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서의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의미, 화웨이는 중국을 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자체의 지원이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시장 내에서도 독점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SMAC이라고 하는 기업이 화웨이양 공급을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한편으로 SMAC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화웨이의 실적 개선이 동사의 기업 가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동사가 주가가 800원밖에 안 됐습니다. 주가 자체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매우 좋아할 만한 수준의 가격이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 오늘이죠. 장중 16%나 상승하면서 사실상 지난해 수준의 주가 상승, 주가 흐름까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갭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이 갭만 메우지 않으면 SMAC은 조금 더 가지고 갈 만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 아직까지 재무나 실적의 측면에서 크게 돋보이는 것은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도 조금은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AI 센터입니다. 4거래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도 상한가에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좀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 각각에 좀 맞춰서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동산 이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통합 포털, SNS 서비스, 차량 공유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I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아직 미비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본다면 모든 게 다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제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AI 기업군들은 그런 미래적인 모습을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한번 같이 살펴본다면 일단 먼저 주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이미 이제 22평을 돌파하며 이번 주에만 무려 119% 이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 추세로 돌렸기 때문에 기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솔직히 목표가는 3,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증시가 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일봉상 한번 같이 살펴본다면 4거래일 연속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금일도 이제 1,540원 상한가를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가창 자체에서도 이제 상한가 잔량이 이제 140만 주 가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이제 신규 진입은 뭐 현재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상한가 잔량이 140만 주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유 종목에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 대응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모두 단기적인 과열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해나가는 전략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제비소프트 투자전략부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롯데정보통신을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거래에만 해요. 수익률이 7%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정보 시스템 관련된 설비 인력, 하드웨어 등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SM 사업 부분과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 및 운영 전략을 기획하고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는 SI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힘입어 5.9%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요. 4분기는 아무래도 동사의 성수기 측면도 있고
4분기 예상 실적도 3분기에 비해서 증가하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0일선이 이동평균선 120일선을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중장기적으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7,100원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고 본다면 다음 저항선인 5만 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S24를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1998년 6월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서점 웹포스 서비스를 개시한 기업입니다. 온라인 도서 유통을 발판으로 음반, DVD, 이북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의 판매 및 유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도서, 디지털, ENT, 패션, 해외 사업 공연장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2019년 실적 턴 어라운드 측면입니다. 동사는 온라인 도서 유통 및 음반, DVD 유통, 영화 공연, 티켓 판매 등 온라인 문화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2019년 2월 2분기 기준 누적 회원수는 1,500만 명으로 회원수 기준 온라인 서점 1위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도서가 92.7%, 영화 공연이 2.6%로 대부분의 매출이 도서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서 유통 시장은 매년 5%에서 7% 이상 지속 성장 중에 있고 전체 도서 시장은 2013년 이후 6조 3천억 원 규모로 유지 중이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 이동이 지속되면서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15년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심화되었던 온라인 서점 간 경쟁이 2019년 들어 마무리되면서 시장 안정화와 도서 할인의 축소 및 매입 단가의 하락이 맞물리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 엔터, 디지털, 해외 등 모든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의 시작 측면입니다. 공연, 영화, 음반 판매가 주업인 엔터 사업부 또한 BEP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사업부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JYP, SM 등 대형 기획사와 독점 판매권을 받은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지속되던 해외 법인들의 적자폭 축소가 기대되고 있고 우선 인도네시아 적자 법인인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베트남 법인 또한 구매 대행 서비스를 추가하며 2019년 적자폭 축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은 2,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흑자 전환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19년 기점으로 도서, 엔터, 디지털, 해외 등 모든 사업 부분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2020년 매출은 6,200억 원, 전년 대비 10.7% 증가 전망, 영업이익은 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5월 16일 상한가를 기록한 후 주가는 5,800원에서 6,900원 박스권을 만들면서 5개월간 행보를 했습니다. 5개월간 행보하는 동안 벌어졌다 이동 평균선들은 좁아졌고 이번 주 월요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동사는 EBS 캐릭터 땡스의 부츠 상품을 판매하면서 땡스 테마주를 엮이면서 단기적으로도 주가 상승으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이제 2130선도 깨고 2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어제 40선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30선에서 출발을 했고 장중한 때는 30선 깨면서 28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큰 폭으로 팝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7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지만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52,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7% 하락세 42,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다시 시총 5위권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2% 넘는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부당한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1% 안팎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8%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0.9%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 66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작의 저점입니다. 664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1포인트 올려내면서 65포인트까지 올랐지만 큰 폭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도합니다. 외국인이 17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인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CJ E&M도 1% 가깝게 하락입니다. HLB가 상승 전환됐습니다. 어제와 시장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HLB 어제 장 초반에 좀 급락이었지만은 장 막판에는 2% 상승세로 돌려놓으면서 마감이 됐죠. 현재 HLB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펄어비스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은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좀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KMW가요, 9위권에서 다시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 넘는 반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1,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크게 빠지는 가운데 휴젤 2% 이상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8만 원대에서 3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승세 이어도 매지온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8%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권에서 9위권 까지 빠졌습니다. 8%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7천 원대, 그리고 SK머티리얼즈 1% 넘게 하락하면서 17만 5,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1,160원대 초반대에서 마감됐던 외환시장, 오늘은 6원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합니다. 66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좀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인 그 올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바이오 시장에서 그 주시장에서 바이오 쪽이 이제 종목별로다가 선별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대부분의 그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바이오 종목을 얘기할 때 어떤 그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올릭스는 그 RNA 치료제와 관련된 그 연구 분야에서 이제 선두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RNA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몸속에 어떤 유전자 정보의 어떤 그 발현, 그 부분을 갖다가 조절하는 거에 대한 어떤 관여, 이런 관여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우리나라 이제 몸속의 유전자 DNA, RNA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는 그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과거의 그 치료 기술, 이런 쪽에 이제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후보 물질이 바로 이제 RNA 치료제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RNA 치료제가 이제 임상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그 신약으로 나왔는데, 스핀라자의 이제 상업화 성공, 그리고 엘라일럼의 그 원파 프로, 이런 부분이 그 새로운 그 신약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치료제로서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서는 그 올릭스가 가장 그 대표적인 이 부분에서 이제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현재 그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그 황반 변성 치료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프랑스 그 테라사로부터 이제 807억의 기술 수출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비대흉터 치료제라든가 특발성 폐소미화 치료제, 뭐 노인성 황방변성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눈과 관련된 이런 부분 그동안에 이제 치료제로 접근하기가 좀 더 쉽고 그리고 기본 현재 그 많은 약이 나와 신약이 없는 이런 부분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이제 어떤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는 뭐 신규 상장된 이후에 크게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지속적으로 8만 원대부터 지금 3만 원대까지 하락한 상태고 그동안에 이제 충분한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의 조정 속에 있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그 시장의 그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새로운 그 신약과 관련해서는 그 RNA 치료제도 항상 그 주목받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한번 올릭스를 한번 관심을 갖자라는 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시장이 나스닥 같은 또 최고가 또 갱신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뉴욕 경제 클럽에서의 이야기 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연설에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중립적인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좀 꺾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빨리 좀 이렇게 진전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또 이제 미국하고 또 이제 중동 특히 이제 터키 쪽하고도 또 좀 문제가 좀 있죠. 좀 쿠르드족 쪽에 관련해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경제 쪽에 종사를 해서 모르겠지만 너무 이익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또 동맹이었다가 언제는 또 아니었다가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동맹국들에도 비난을 많이 사고 있죠. 좀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워싱턴 DC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또 결과가 또 나오냐에 따라서 중동 문제 해결이 좀 될 것 같은데 좀 잘 좀 됐으면 잘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만 안 하면은 세계 시장은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재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이 이제 부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가 좀 이득을 좀 볼 것 같다라는 게 자기 계산인데 그 전에 사람이 좀 진실하면은 알아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 좀 잘 좀 여러분께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어제 이제 연설 쪽에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뭐 좋은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 조금 단기적으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좀 미 하원에서 좀 탄핵 조사에 대해서 첫 공개 청문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그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또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미 노동부 쪽에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지표를 하는 대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국내에서 11월 13일이죠. 오늘이죠.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 대상이 좀 부산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좀 약간 좀 게임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뭐 장후반에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원달러 지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좀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앞으로의 좀 패턴도 제가 한번 이렇게 예상 수치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해서 한 많이 올라오면 1,200원까지도 반등이 좀 나왔다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올라왔다가 뭐 이평선들의 뭐 61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저항을 좀 막고 그전에 떨어질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일정 부분에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이 원달러 지수가 추세를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우리가 이제 금달러는 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금이 지금 장기적인 상승한 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 어제도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자산들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시적인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 일시의 변동에서 또 빠르게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앵커님 질문하세요. 계속해서 저를 보시면서 질문하시려고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섹터를 네. 좀 살펴봐 주셔야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오늘도 좀 제약주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이라는 산업 자체가 고령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산업 자체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그 중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주가가 붕 떠가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업 발전하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가는 속도하고 좀 갭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좀 위험하다는 거고, 현재 산업은 스텝 바이 스텝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도 스텝 바이 스텝을 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께 잘 찾아보시면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장기적인 하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잘 잡아줬던 게 이제 JW 신약이라든가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을 좀 좋아했을 때만 여러분께 좀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렇게 중소형 제약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치인 테마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지금 남아산업과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작가님께 또 목표가를 또 더 올려서 수정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지금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이낙연 테마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통 같은 경우는 아시죠? 그 다음에 남선 알루미늄, 그리고 HSD 엔진이죠. 이것도 그전에 두산 엔진인데 이것도 지금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들어올 때 시향이 잘 안 잡혔는데, 이것도 친여당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주로서의 이슈가 안 나왔더라면은 정치인 테마주로 또 엮일 수 있다라는 거고, TK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들이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총선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련 종목들, 특히 성장주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바닥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나 매수해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나 좀 사줘 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나도 사줘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종목 좀 낚아채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오픈 베이스를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시가가 높게 잡히면서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뭐 이평선들의 잘 지지를 좀 받으면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관 쪽에서 약간의 좀 매수세가 어제 조금 입질이 됐습니다. 좀 낚아채야 되는데 좀 입질이 됐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사업을 하고 있고,
보안 솔루션 사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스토리지 솔루션 사업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HP 코리아하고도의 그 보안 솔루션 총판 계약도 과거에 좀 체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합이죠. IT 서비스 전문 업체이다 보니까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킹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용량 저장 장치 및 제반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TO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고, ADC 통합 관리 솔루션, ADC 스마트를 세계 최초로 출시해서 네트워킹 사업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에서 자회사, 제가 계속해서 데이터 솔루션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기억나실 거예요. 부실 기업을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다 했는데, 이 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능형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이 되겠다. 탄소 노튜브죠. 나노튜브 순도 측정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문 업체인 나노베이스를 좀 회사를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나노튜브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공장 관리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과거에 안철수 테마주로 엮였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미국을 좀 가서 안철수 전 의원을 좀 만나고 이야기 좀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돼서 다시 한번 정치계에 다시 또 발을 디디게 된다면 안철수 테마주로서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진섭 최대 대주와 그다음에 사내 이사가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회사가 안내바고도 좀 거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SK그룹과의 4차 사업에 대한 투자도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4차 산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265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